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거듭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을 향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대한민국 지도부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동안 칭찬 공세를 펼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과거 싸우듯 논쟁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을 외교 모범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뒤늦게 자국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하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 지원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의원들은 마치 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양 무기 지원을 촉구하며 공식 문건에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비회원국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유럽이 그동안 한국의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휴전선 인근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비행하는 등 최악의 안보 위협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률상 전쟁 지역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거듭 한국을 거론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강대국은 한국산 무기에 잇따라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약 5억 5,700만 달러, 약 7,5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폴란드에만 3억 2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으며 취임 이후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과 방위에 이르기까지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의 기회를 넓히려는 움직임에 포착된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유럽 방산 시장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고가의 첨단 무기 생산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레오파르트 EA8 전차를 도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레오파르트 EA8을 발주할 때 대당 478억 원에서 502억 원을 지불해야 했고 이탈리아와 진행된 132대 협상에서는 무려 900억 원이 넘는 가격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K2 전차는 폴란드 1000대 등 1400대 이상이 도입되어 협상 중인 국가까지 합치면 200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의 납기는 기약이 없습니다. 노르웨이 54대는 2023년 계약 후 첫 납품이 2026년 상반기, 최종 인도는 2031년까지 걸리고 스웨덴 44대는 2028년에야 첫 인도를 받으며 2031년에야 모두 인수할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2022년 8월 폴란드와 계약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첫 10대를 인도했으며 약 30개월 만에 180대 중 절반 이상인 98대를 모두 넘겼습니다.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100대의 K2를 생산할 수 있고 교대 근무로 2배인 200대까지 능력을 끌어올릴 여력이 있으며 폴란드 현지에서도 2026년부터 연 100대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품질,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K방산이 앞서는 상황에서 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는 기존 모델 대신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주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우수한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동아는 K9의 판매 가격이 대당 약 70억 원인 반면 이 독일 PZH-2000은 220억 원으로 K9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도 PZH-2000 한 대 값이면 K9 2대의 탄약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이미 3,000여 문이 이상이 생산되며 실전 운영을 통해 신뢰도가 입증되었고 연구개발과 생산 효율화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155mm 포탄 생산국이자 이 비축량 1위 국가로 전쟁이 터지면 하루에 수십만 발씩 뿌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침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탄약 부족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빠르고 풍부한 탄약 공급처로 각광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방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 시절 우크라이나 포격을 러시아의 도발로 규정하고 무기 이전의 신중론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입장을 정교하게 조정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협력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전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도 한국을 무시하기 힘든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한국과의 무역, 혁신, 방위 분야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범유럽 싱크탱크 전문가들 역시 유럽은 한국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방위산업을 활용해 군사 준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내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자타공인 대체불가 전략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지지가 확인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전사이자 위대한 지도자라고까지 부르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이제 와서야 한국의 손을 잡아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감이 큽니다. 과거 유럽이 유럽 시장만 고집하다 지금처럼 긴급할 때 뒤늦게 한국을 찾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럽의 위기는 대한민국에는 전화위복의 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한국이 추진해온 실용 외교와 강한 국방력 구축 정책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국제 정세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국방 대비와 첨단 산업 육성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능력이 빛나듯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의 잠재력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힘이 진정한 미래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굳건한 외교안보 노선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며 강대국이 변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힘과 기술력이 우리 편임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